근데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고령화라는 거 알고 있고 대비를 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돈을 저축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정천정 기자님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책을 생겼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저축을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한 84%가 노후 대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있는데 노후 대비 하고 있습니다. 84%가. 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6% 정도밖에 정기적으로 안 하는 돼요. 건 30%밖에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예. 강제로 저축하는 거죠. 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든 저축들은 보면 국민연금이 88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예. 퇴직연금이 2005년도 12월 말에 도입됐으니까 강제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것들이 보호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또 설사 저축을 하더라도 저는 요즘 이렇게 그 나이 들어서 하는 후회 3종 세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거 물어봅니다. 1, 2, 3등이 순서는 바뀌지만 똑같아요, 항상. 건강, 가족, 돈이에요. 아, 그러니까 몸이 자기 몸 관리 잘 그러니까, 했어야 됐다. 예. 가족하고 친하게 지낼 걸. 예. 좀 더 저축했을 걸. 아. 이게 후회 3종 세트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후에 3종 세트. 예. 아까 그 얘기 한번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예.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범위가 대상자가 확대돼서 확대됐습니다. 또 몸이 좀 아프면 네. 정부가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고 질병도 이제 치매 같은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5등급에 넣어서요. 그 당사자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등록을 해야 돼서 아. 현재 한 35만 명 정도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도 우회가 꼭 65세 안 넘어도 됩니다. 많이 아플 경우, 질환이 심할 경우에는 60세만 넘어도 여기에 이제 등급을 매겨주거든요. 예. 좀 아쉬운 게 뭐 우리 일본하고 유럽하고 비교도 됐는데 우리나라 1등급에서 3등급이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5등급이 막 일본에서는 2, 3등급 정도 될 때로 우리가 좀 혹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부가 좀 융통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모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우리 예. 배우자나 뭐 부모를 간병을 해야 되는데 이 아픈 분에게 정부로부터 이런 그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불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일상적인 활동 자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예,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안 되면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의료 병원 다니는 건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와서 뭐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고 다 개인 부담할 수밖에 없었죠. 개인 부담할 수밖에 예. 없다. 이 간병을 지역 주민들이 해주면 어떠냐?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좀 해주고 그런 어떤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도입 안 됐나요? 유럽 쪽에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영국에서도 이제 지방에서 많이 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그 중간 단계가 좀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활동을 쭉 한 다음에 이제 그분들 저변이 확대돼서 이제 하나의 지자체가 나가는 건데 요즘 이제 사회복지사 쪽에서 많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완전히 좀 활성화시키는 걸 선행하면 이제 아마도 우리도 이제 지자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노인 서비스를 젊은 사람들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홈케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주로 홈케어 사실 집에서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의료비도 적게 들거든요. 병원에 나오는 순간 보험료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노인들이 노인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간병 안전망이죠, 사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모님 보시기에 예. 우리 일반 저축하는 거 말고 예. 노후를 위한 저축 중요한 원칙이나 이것만은 꼭 해라. 팁 있으면 한마디 주십시오. 저는 뭐냐면 이렇게 그 노후 일반적인 노후는 생활비지만 이 생활비를 크게 망가뜨리는 게 이게 건강 리스크예요. 근데 사람들 평균적인 사람들은요 거의 다 8년에서 9년 정도 아프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곧장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8년 9년 아프기 때문에 이 생활비 외에 내가 들어갈 병원비에 대한 준비를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